1번이 갈아타기냐, 그리고 2번이 갭 투자 하나 할 거냐, 3번은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세팅할 거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주택 갭 투자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다. 네. 정말 완전히 이제 다 꼬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 먼저 네.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네, 86년생. 86년생 결혼하셨고 네, 애기도 애기 8살, 4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이시고 네. 8살, 4살 맞벌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외벌이 하고 있어요. 외벌이 하시는 거예요? 네. 힘드시겠다. 네, 맞아요. 외벌이 하게 되면은 사실 생활비로 쓰고 나면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썩 여유가 있지는 없어요. 네.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점이 많이 좀 궁금하셨어요? 블로그를 보면서 궁금한 게 네. 이제 근로소득자 하셨다가 네네네. 퇴사를 하시잖아요. 건설회사 다니다가 네, 퇴사하셨죠. 네, 네. 그 시점의 그런 계기나 저랑 아마 저보다 조금 젊었을 때 퇴사하신 것 같으신데. 38살에 그렇죠. 그럼 거의 지금 저희랑 비슷하죠. 네, 네, 저 맞아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좀 외벌이는 좀 한계가 있고 근로소득자로는 네. 한계가 있고 또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모자라는 게 좀 맞아요. 시간 부족하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또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는 쪽도 있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부동산 경매나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수익형 자산을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아예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그거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이며 법인이나 개인을 쓰시고 세금 발생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부동산 그 전에 좀 투자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부동산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다가 그 청약으로 우연치 않게 김포동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네.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저 경기 북부권에 살았는데 이거 청약하면은 뭐 돈 남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우리 원래 살던 데 살자 이렇게 계획이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너무 좋으니까 네. 여기 일단 여기 좀 사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청약 이번이 처음이셨던 거예요? 혹시 여기인가요? 아니요, 여기요. 네. 이게 네. 좋은데 잘 받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 괜찮아가지고 네. 이제 이거 되면서부터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또 시대 차익이 발생하는구나. 여기 이제 애기들 여기 학교 보내고 하면 되시겠는데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죠, 이 물건을. 근데 또 지금 제가 3년 지금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특공 해갖고 양도세가 한 2억 정도 발생하더라고요, 매각시. 네네. 좀 작습니다, 평이. 네. 이게 네. 딱 30평. 예, 네. 그래. 그 근로소득 장점이 좀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한번 큰 돈을 레버리지해서 좀 같은 단지나 또는 주변 단지 큰 데로 이사를 갈까. 근데 그 돈이 상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막 양도세, 취등록세에서 그냥 네네. 깔리는 돈이 한 3억 이상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집을 하나 송파 쪽에 하나 더 사는 방식으로 집을 투자할까 아니면 그 돈을 또 경매나 수익형 상가, 수익형 건물 이런 데 투자를 할까 예.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제 세금도 걸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그렇죠. 그 전에 뭐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수익형 월세가 나오는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강의를 들어보신 경험은 좀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은 없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네. 수지에 수익형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걸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분양을 받은 상가인데 한 6년 갖고 있는 동안 세입자니 공실 뭐뭐 문제가 많고 또 4대 보험 뭐 이런 걸 내다가 결국 3억 정도에 팔았어요. 아유, 분양가 손해를 많이 보셨네요. 손해를 많이 봐갖고 내 인생에 수익형 상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하고 살았죠. 처음에 경험이 그렇게. 네, 되게 안 좋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고요. 지금 좀 근로소득을 포기하기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현재로서. 그렇죠. 네. 예. 어쨌든 그걸로 살아가니까 가족들이 근로소득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연 한 1억 2천 정도? 연봉 엄청 높으시네요. 네. 근데 연봉이 높을수록 세금 많이 나가니까. 세금도 그렇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업 관련 일을 하는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또 영업이면은 계속 누구를 만나야 되고 계속 이동 시간도 많고 좀 그러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죠? 일주일에 주말에도 일하시는 아니요, 경우 주말에는 요즘에는 쉬고 있습니다. 요즘에 쉬고 네. 계시고요. 주 5일인데 평일에 그러면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평일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7시쯤 나가서 한 6시쯤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이제 전화 업무나 그런 업무들이 계속 이어지죠. 계속 있습니다. 예. 그럼 뭔가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좀 방해받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또 예, 그런들이 걸리고 쉽게 휴가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좀 니즈가 강해지면서 예, 시간에 대한 내시.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하죠. 특히 애기들 좀 8살, 4살이지 막 자라고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네. 애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줘야지 또 애들이 자라는데 좀 더 맞습니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퇴사를 하셨을 때 어떤 그런 틀이 있으실까요? 뭐 금전적인 그 생활비나 그런 흐름, 네. 또 이제 거주 어떻게 수익을 만들겠다. 당장 이제 근로소득이 끊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월세를 세팅을 해놓고 나왔죠. 먼저 다 세팅. 네, 월세를 월급 이상 이제 생활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세팅을 해놓고 퇴사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제 자산이 늘어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래서 네.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인 거죠, 사실. 앞으로 쭉 이걸로 벌 수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0년에 퇴사를 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한 거는 2012년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엄청 미리. 물론 이제 중간에 제가 해외 연장을 나가게 되면서 한 3년 정도는 그때는 못 했었는데 네. 그렇게 치면 한 5년 정도는 계속 이거를 스터디도 하고 책도 읽고 강의도 한 40개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강의는 어떤 거 찾아서?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요. 네. 주중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출퇴근 시간 뭐 틈틈이 계속 들었었어요. 네. 물론 오프라인도 온라인 강의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네. 녹화 영상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귀에 뭐를 꽂고 다녔었어요. 네. 월세 세팅하시면 수익형 상가로 거의 하시죠? 상가랑 다가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명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개인 명의라. 일단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명의로 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상가는 법인을 만들었었어요. 법인을 이제 회사 다닐 때 만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매도를 하실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최초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해가지고 원래 경기도 살았으니까 경기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막상 와서 살고 좋고 또 마침 이런저런 일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계산해본 거죠. 갈아탈까? 넓은 데로 갈까? 갈아탈까? 예. 같은 동네 넓은 데로 갈까? 아니면은 근데 계산해보니 세금으로만 3, 4억이 빠지다 보니 양도세가요? 그 다음에 양도세 취득세까지? 취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30평대 가구를 하나 더 갭투자 형식으로 매입을 할까? 똑같은 자본을 두고 아니면 그 돈으로 이런 수익형 상가나 이런 것들로 할까?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갈지. 그러니까 1번이 갈아타기냐, 네. 그럼 2번이 그 더 갭투자 취득하느냐. 하나 예, 예. 할 거냐, 그 다음에 3번은 현재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를 세팅할 맞습니다. 거냐. 그겁니다. 지금 그거 세 네. 가지 네. 고민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1, 2번은 머리를 좀 많이 안 써도 되는 거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2주택 갭 투자로 보시면은 투자금이 좀 적어주신 게 지금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네, 요거는 대출 포함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포함해서. 네, 대출이 한 7장까지는 근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할 텐데 7억에 이자 요즘 그래도 4% 후반대는 예. 나올 텐데 4% 정도, 4.5% 정도 해서 한 3천? 3천 연간 3천 정도.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할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투자금은 한 3억 넣고 대출 7억이고 세 끼고 이렇게 하나를 더 할지, 네, 그러면 25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거고 매달, 그죠? 맞습니다. 갭 투자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주택가가 차익이 상승한다는 좀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그 유보하는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만약 이런 걸 사게 되면은 또 종합과세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니까 세율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음, 상가를 사면 소득세가 또 늘어나서 네. 나중에 이제 법인을 만드실 생각은 안 하세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만드셨어요?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만드셨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 법인 시작하는 사업자 거죠. 네. 사업자 통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법인 통장. 예, 법인 거기까지만. 통장까지 만들어 놓으셨고. 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를 하실 준비는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시드는 얼마 정도 될까요? 5억 정도? 5억 정도. 예. 이게 대출 없이. 근데 지금 기대출이 딱 그 정도 있습니다. 현재 기대출이. 기대출이 5억이 있고. 네. 근데 현재 가용 자금은 또 5억이 있고. 이자가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금리 몇 프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2.8을 받았는데요. 와, 엄청. 네, 받았네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고. 거치식인가요? 아니요, 이제 금방 만기됩니다, 이것도. 만기되면. 예, 예. 만기되면은 원리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원리금하고 한 300 좀 안 내게. 매달. 예. 일단은 저는 먼저 2주택 갭 투자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왜냐면 지금 저거를
지금 송파 헬리오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30평대 하면은 전세를 끼고 하더라도 내투자금이 10억이 들어가고 이 10억 중에 7억을 대출을 내시고 3억을 내투자금을 맞습니다. 넣겠다고 네. 하시는데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대출 이자도 뭐 250에서 300 이것도 물론 이제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원리금 상환까지 정도. 같이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아, 네. 그런데 원리금까지는 예. 이게 물론 이제 잘 알아보시면 거치면 할 수 있는 것도 네. 근데 금리가 조금 높아지거나 네. 1금융권은 웬만하면 요즘 원리금을 같이 갚으라고 지금 맞습니다.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서 300만 원 나가고 여기서도 그냥 미니멈으로 지금 뭐 한 300이라고 치면 600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연봉이 지금 이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도 실수령액은 한 7, 800 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그죠?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세후로. 예. 세후로 800에서 한 900 정도 되시네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번째 주택 갭 투자 하시면은 그냥 집에서 나가는 게 600이 나가버리는데 그러다면 사실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갈 나이라서 4인이 생활하시면 500만 원 들지 않나요? 네. 그렇게 크게 안 써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일단 2주택 갭 투자하는 거는 조금 리스키하다. 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일단 확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지금 살고 계신데 갈아타기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거 더하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집이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서 네네. 네. 평생 살 집이라는 느낌이 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네. 39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평생 살 집은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옮겼으니까 아유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조금 그에 대해서는 면적이 좀 아쉽고 네, 그래가지고 40평대 가면 좋죠. 좋기야. 신축 40평 되면 더 굉장히 또 넓고 쾌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좀 알아보신 아파트 단지는 있으세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1단지 1단지 예. 보셨어요? 여기 40평대 얼마 정도예요? 지금 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40억 초반 정도 하는 거 40억. 평당 9천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이게 40억이면 취등록세랑 이거 다 하면은 그렇죠. 취득세 1억 넘어가고 네. 이 돈이 이제 세금으로만 빠지는 돈이 3억 2천 정도. 이제 뭐 복비니 뭐하니 하면 한 3억 5천 정도는. 복비도 빠지고 일단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이만큼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실제로 가봐야겠다고 딱 계산을 해보고 아 너무 아깝다 돈이. 아깝죠. 네.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여기 30평 때는 지금 바로 팔리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25억 정도. 25억 네. 정도. 그러면 이거 가려면 여기서도 대출을 좀 많이 내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가가 40억이지 제가 볼 때 한 30억 후반이면 충분히 35억은 예, 그래도 한 38억 정도? 10억은 이상은 대출 내셔야 될 것 같은데 38억으로 쳐볼게요. 네. 그러면 13억이 더 필요한 거에 플러스 3.2억 하면은 거의 16억이란 돈이 더 필요한데 그죠? 16억이 대출 계산 한번 해볼게요. 7,200만 원. 네. 한 달에 600인데 똑같은데요. 지금 네. 이거 2주택 갭 투자랑 1주택 갈아타기 40평 하는 건 한 달에 대출이자만 600만 원 나오는데 이거 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너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지. 계산해봤었는데 저도. 예, 6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600을 이자를 내고 나면은 400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38억 주고 산 이 아파트가 40평 아파트가 과연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얼마 정도 오르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막 많이 오를 것 같진 않고 그냥 가치는 계속 지키고 있지 않을까. 그죠? 근데 네.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최근에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물론 좋은 건 알겠고 앞으로 오를 건 확실한데 얘가 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의 수익이 있을까? 그 수익률을 50억이 된다고 해도 12억 버는 건데 이게 과연 몇 년 안에 올까? 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탁 직관적으로 네. 오거든요. 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아파트 대세 상승 한번 사이클을 긴 사이클 한번 확 지나간 이후 지금 1, 2년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또다시 그런 급등기가 물론 오겠죠. 오겠는데 단기간 3년, 4년 내에 또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면은 내 돈이 묶여있는 돈이 너무 아깝고 맞아요. 플러스 감당해야 될 이자가 너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일단은 숫자적으로 봤을 때 1번 안도 그렇고 2번 안도 그렇고 600씩 이렇게 매달 은행에 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애기들 지금 이제 좀 4살 된 애들도 더 크고 그러면 돈이 계속 더 나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자체가 잘 사는 동네다 보니까 다 물가가 조금씩 더 비싸죠. 네, 생활비 좀 많이 나오죠. 예. 지금
보니까 대표님이 이 청약 한번 해서 부동산 아파트로 수익을 크게 한번 보신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고 부동산에 그래서 대해서. 좀 욕심이 또 좀 생기시는 거 같고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그래 요거 하니까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또 신축 1등 하는데 40평을 갈아타면 어떨까? 아니면 2주택으로 해서 갭 투자하면서 이것도 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대표님 집 오를 때 다른 집도 같이 올랐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동네는 똑같이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를 더 한다 또는 업그레이드해서 평형을 넓힌다 계속 같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드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2주택 갭으로 갔을 때 종부세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 세금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얘가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변수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측면을 봤을 때 얘가 모든 게 잘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도 올라서 좋고 얘도 올라서 좋고 완전 다 해피한 상황인데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 떨어지고 전세가도 낮아지면은 이거 정말 완전히 이제 다 꼬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표님 입장이라면 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다른 거를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좋은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좋은 말씀이시죠. 이런 것도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요거 족하면 이제 법인도 설립해 놓고 네네. 이쪽으로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네. 사실 스터디 모집하실 때도 몇 번 할까 했는데 너무 빡세게 모집하세요. 뭐 몇 회 안 오고 뭐 아, 예, 그럼 맞아요. 안 오고 막 저걸로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야,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된다. 막 절대 안 된다. 이제 예. 그 시간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못 들었거든요. 그쵸. 그게 예. 그런 좀 엄격한 게 있어야지 좀 운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금이 5억이 일단 있는 상태라면은 네. 저는 요거 일단 킵해 놓고 공부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수지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서 네. 그거 사실 경험 한 번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돈 번 사람, 그러니까 상가로 돈 번 사람들도 많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맞아요. 분양 상가는 그래요. 분양 그렇죠. 상가는 네. 그걸로 돈 버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일단 너무 비싸게 네. 나오니까. 제가 분양 상가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분양은 근데 이제 경매나 공매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상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네.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사실. 하루아침에 그냥 한 석 달 공부한다고 탁 되는 거는 절대 아닌 맞습니다. 거고. 임장도 다니고 물건 분석해서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 그거를 한 50개 정도 하시면은 이제 보이죠. 그게 저는 한 1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52주니까 예. 50개 딱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가 지나다니면은 약간 그렇게 돼요. 상가에 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임장난도 가다 보면 길을 지나다보면 저 상가는 이 정도 입지니까 저거는 평수가 한 12평 되니까 저거는 2천에 150 정도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네, 당구 맞아요. 치셨어요? 예. 그러면 잘 때 누우면은 막 머릿속에 당구 다이가 이렇게 보이고 네. 하듯이 상가에 막 몰입하고 있으면 지나다니는 상가가 저거는 평수가 얼마니까 임대료 얼마일 것 같아. 저건 얼마일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막 보면서 다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만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이 킵해놨던 투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몇 개 이제 수익 나고 팔고 수익 나고 팔고 하시면은 말씀하신 이 단지 40평을 대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뭐 평수 넓혀서 가시면 좋겠지만 지금 사실 좀 무리니까 여기서 그냥 좀 더 사시다가 이게 알토란 같은 시드가 돼서 얘를 불려서 왜냐면 이거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도 없고 내 돈이니까 요거를 상가라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면서 끌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5억을 10억으로 만들고 10억을 20억으로 만들고 그러면 편안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네. 갈아타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캡 투자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요 1, 2번을 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고 동시에 무리가 너무 되니까 요거 한번 쿠션 맞고 가시는 게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실 때 이 상가도 할 수 있는 기술도 하나 갖추게 되고 여러모로 더 훨씬 낫죠. 40평대로 가는 거 한 4, 5년 늦춰져도 대표님 인생에 큰 문제 네. 없잖아요. 네,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